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아직 아시아는 열렸는데 미증시 올라갔다라는 점은 긍정적. 그런데 무역 전쟁 분위기 계속 이어지는 점은 또 조심스러운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별로 좀 혼조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중국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상회한 점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싶은 내용이죠. 그런데 어쨌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라는 점, 아마 미증시에서는 이 재료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E 지표 이후에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이냐, 물가가 진정된 것 때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유를 뭐로 몰고 가느냐, 금리 인하 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또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는 나라별로 좀 엇갈렸고, 우리나라는 오늘 휴장이었으니까 여기 찍힌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나라별로 엇갈렸는데, 제가 오늘 대만 증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만이 1.3% 정도 빠졌으면 그나마 좀 선전을 한 거로 봐야 됩니다. TSMC가 1.9%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금요일에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급락한 거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하느라고 이렇게 밀린 건데, 1.3% 정도였다면 만약에 금요일에 개장되고 오늘 열렸다면 아마 대만은 1% 이상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만 증시는 미증시 하락한 거 반영했고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증시가 시원스럽게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별로 좀 엇갈리고 이렇게 된 거는 미증시 올라간 건 좋은데 또 PC가 예상치대로 나온 건 좋은데 아무래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임박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나온 뉴스가 없다 보니까 하루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의 어떤 변수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중요한 지표 중에 중국의 2월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나왔거든요. 숫자는 50.8, 예상이 50.4였고 지난달에 50.1이었거든요. 예상보다 잘 나왔죠. 그러니까 공장이 더 잘 돌아갔다라는 의미인데 중국 공장이 왜 잘 돌아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 커졌다. 무역수지 적자가 왜 커졌냐? 관세 부과하기 전에 미리 확 땡겨서 수입하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에도 일부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미리 많이 구매했다라는 건 이후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할 것까지 미리 좀 당겨놨다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여차하면 이제 이 수치가 나빠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어떤 해석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분분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크게 호재로 작동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표에 대해서 다행이다 정도. 예, 다행이다 정도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한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세율은 그러나 유동적이다. 근데 저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세 부과한다고 하는데 25% 부과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지는 또는 면제를 해줄지, 시간을 벌어줄지, 아니면 2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 다음 달에 10 이렇게 올리는 순차적으로 갈지 아직 구체적으로 단정적으로 나온 건 없죠. 아마 오늘 미증시 돌아가는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아닌 것 같은 분위기로 좀 가고 있죠. 그러니까 25% 관세 부과 했다가 이제 도중에 조금 지나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정도의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미국 재계에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버핏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핏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 재무부 장관이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게 관세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가 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또 상대 국가들이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면 관세 철폐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뒤에서 갖다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가 사실상 협상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제품 더 많이 구매해주는 액션, 그 다음에 몇 가지 정책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주면 관세 부과 안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협상용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관세 부과 할 거야. 관세 우리에게 좋은 거야.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면서도 불안을 떨쳐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 한 이틀 정도 남았으니까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협상용 맞구나, 아니라 이거 진짜 어떤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또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관세부가 시작도 안 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죠. 근데 여기다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된다라면, 그러면 이게 사실상 미국에 직접적으로 넘어가는 반도체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들렸다 가는 형태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타격이 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서는 관세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데,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관세 부과,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그림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는 당장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게 이 나스닥 시장이거든요. 그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다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찍고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보면 거듭 굉장히 중요한 지선까지 왔다 튕겨서 올라갔던, 이번 상승 국면에서 튕겨서 올라갔던 위치까지 나스닥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선다라면 시장에서는 좀 의미 있다, 바닥 쳤다 이미,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급적이면은 주봉 기준으로 좀 플러스가 나는, 주간 기준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미증시가 하락한 거는 좀 주춤한 건 당연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20%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연초의 흐름을 보면 1월과 2월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월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1, 2월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둔한 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매도 먼저 발생이 돼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거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아야 되는데 한데 여기서 더 밀어버리면 저런 패턴이 아니라 진짜 뭔가 악재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미증시가 가급적이면은 플러스 놔주는 게 1, 2월 부진은 그냥 과거 패턴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중반 이후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그 미국 증시 첫날 그 메인 이슈가 뭐가 되느냐, 이거 봐야 되거든요. 관세가 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관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진 않죠. 그런데 관세에 자꾸 여기에 끌려가는 것보다 종목들로 좀 넘어가 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쪽으로, 뭐 애플, 뭐 엔비디아, 하여튼 등등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자꾸 관세 뉴스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세라는 쪽으로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보다 종목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은 이번 주에 웬만하면 주간으로 플러스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밀려버리면 패턴이 깨지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리 하락과 달러 강세가 조합이 돼버리면 그건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게 돼버려서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나올 때 우리 시장, 아시아 증시가 유리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전략적 자산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간밤에 올라갔었고, 그죠, 반응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가상화폐를 의식한다라는 거는 저 가상화폐를 띄운다는 의미보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금융시장의 불안을 트럼프가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더 빠지면 아마 트럼프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트럼프가 이제 시장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제조업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또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작년 10월 이후에 매월 두 번째 거래일은 급등을 했거든요.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첫 거래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그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여야 될 텐데, 어쨌든 이 내용, 이 메인 프레임이 뭐가 되느냐,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느냐,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그 미증 시의 어떤 분위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에는 미증 시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상당히 아주 거칠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미증 시가 올라간 걸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을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여기서 미증시가 조금만 삐끗해도 우리 증시가 더 크게 흔들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좀 미증시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달러화라든가 메인 재료라든가 제조업 지수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초반에 방향을 잡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증시의 자금 동향상 굉장히 차별화 장세가 어떤 형태가 됐든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 초반에 어떤 기관들의 업종 수급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내용은 우리 증시만 따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